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림입니다. 자, 2025년도 이제 정시 원서 접수도 다 끝났죠. 사실상 이제 2025년도 입시는 이제 다 끝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물론 정시에 대한 합격자 발표나 또 정시 합격자 발표 이후에 추가 합격자 발표, 또 추가 합격자 발표 이후에 2월 21일경에 진행이 되는 추가 모집, 이게 다 끝나야 2025년도 입시가 끝나지만 사실상 지금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결국은 뭐냐면 재수를 할까 말까를 결정해야 되는 시기에 고민이 쌓여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정시 원서 쓰시고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은 우리가 합격자 발표 이후에 결정을 하시겠지만 수능 시험 보시고 난 다음에 본인이 평소에 생각했었던 것보다 수능 성적이 잘 나오지 못해서 낙담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마 지금서부터가 재수를 결정하고 3월에 있을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를 대비하는 시점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올해는 정말 수능이 쉬웠죠. 수능이 쉽다라는 건 보시는 것처럼 만점자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올해 만점자가 11명이었거든요. 이렇게 10명 이상의 만점자가 있었던 시기가 2020년도에 15명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올해 수능이 쉬웠다고 말씀을 드리고, 수능이 쉽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전체 모든 구간이 쉬워졌다는 의미보다는 수능이 쉬워지고 표점의 간격이 좁아지면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의 표준 점수당 누적 인원의 숫자가 크게 늘어요. 다시 말하면 동점자가 늘어나게 되고 내 상위 구간의 학생들이 큰 폭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원서 지원이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단점이 있고, 반대로 수능의 변별력이 높아지면은 결국은 구간이 확대가 되어지기 때문에 상위 구간이든 하위 구간이든 간에 그만큼 표준 점수당 누적 인원이 줄기 때문에 상향 지원, 적정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겠죠. 하지만 올해는 특히 국어가 쉽다 보니까 내년이 되면 국어가 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2022, 2023, 2024년도에 재학생과 재수생의 인원 변동을 보면 재수생들은 전년도에는 15,700, 15만 7천 명이었죠. 그렇죠? 죄송합니다. 올해는 16만 명이었고요. 전년도보다 소폭 인원이 증가가 되어졌고, 재학생들도 전년도에는 28만 7천 명이었고 올해는 30만 2천 명이기 때문에 재수생, 재학생 모두 다 인원이 증가되어져서 전년도 대비 약 18,616명이 증가가 되어졌습니다. 자, 2025년도 수능에 대한 결과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국어 영역은 만점이 전년도에는 150점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은 만점이 139점이기 때문에 무려 11점이나 만점이 하락했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131점이 1등급 컷이기 때문에 만점과 1등급의 간격이 매우 축소가 되어졌다는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렇게 결국은 수능의 표점이 하락하면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상위 구간의 표점의 간격은 줄지만 표준 점수당 누적 인원이 크게 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131점을 맞은 학생의 숫자가 4,322명, 그 다음에 132점이 3,918명이었어요. 그리고 134점이 3,566명이기 때문에 사실상 135점 이상의 구간으로 가야만 상위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특히 의대 원서 쓰시는 학생들 중에서는 모든 과목에 만점을 맞고 국어만 3개 틀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국어만 3개를 틀려도 내가 만약에 국어를 3개를 틀려가지고 표준 점수를 약 137점 정도의 표점을 맞는다 하더라도 상위 구간에는 무려 4,500명 정도의 인원이 있다 보니까 결국 이게 바로 쉬운 수능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와 국어를 비교를 해보면 수학은 만점이 140점이기 때문에 전년도 148점보다 8점이나 하락했어요. 다시 말하면 국어도 하락했고 수학도 하락을 했지만 수학이 국어와 다른 점은 뭐냐 하면 표준 점수당 누적 인원의 차이가 매우 급격하다는 점이죠. 결국은 뭐냐면 수학은 전체적으로 표점이 하락했다 하더라도 변별력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결국 수능, 국어, 수학, 영어, 과탐이나 사탐을 보는 수능에서 수학의 영향력은 매우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인문계든 자연계든 모든 학생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목은 당연히 수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탐도 마찬가지죠. 특히 이제 사탐 같은 경우는 1+1을 선택한 학생, 사탐 하나와 가탐 하나를 선택한 학생의 비율이 전년도에는 약 4%였다가
올해 10% 정도로 많이 증가되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탐 런의 현상들이 많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우려들도 있었지만 보시는 것처럼 사탐에서 70점 이상의 표점이 나온 과목은 생활과 윤리가 무려 77점, 그 다음에 윤리와 사상이 73점이고, 그 다음에 경제가 72점이고, 나머지 점수는 대부분 다 1등급권이 69, 68, 67, 68, 그 다음에 66, 69기 때문에 사실상 사회탐구가 과탐 2과목에 비해서 표점이 높을 수는 없어요. 과탐 같은 경우를 보시면 원과목의 표점은 물리 같은 경우가 67점, 특히 화학 같은 경우는 화탐 1 만점을 맞고 실패하신 분들이 정말 많죠. 내가 화탐 만점을 맞았는데 만점 표점이 65점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다른 과목에 비해서 표점이 매우 불리합니다. 생명과학이 70점이고 그 다음에 지구과학이 72점이 나왔어요. 원과목은 학생 수가 많이 줄었죠. 사탐에 대한 인원이 늘고 2과목에 대한 선택 인원은 늘었지만 원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은 많이 줄었고요. 2과목을 보시는 것처럼 물리 2가 70점, 화학 2가 73점, 생명과학 2가 72점에 지구과학 2가 72점이었기 때문에 특히 서울대를 목표로 삼고 있거나 내가 의대나 약대나 수의대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삼는다고 한다면 자연계 학생들의 2과목의 선택은 필수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처럼 조정 점수로 1, 2나 2, 2를 반영하는 경우에서는 투투를 선택하는 게 매우 유리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아도 1, 2 정도는 선택을 해야만 표점에 불리함이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학생들이 재수를 할 때 고민하는 게 뭐냐면 내가 자연계야. 그리고 나는 자연계에서 과탐 2과목을 선택을 했는데 과탐 성적이 잘 안 나오다 보니까 이걸 사탐으로 바꾸면 유리하지 않겠나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여기에 대한 뚜렷한 해답을 내놓을 수는 없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첫 번째, 그 과탐이 나와 정말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당연히 사탐으로 과목을 대체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두 번째, 하지만 과탐 성적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과탐 과목이라기보다는 사실상 학습에 가장 큰 부담을 가지고 있는 국어와 수학의 표점이 국어와 수학의 성적이 낮다 보니까 국어와 수학이 많은 공부 시간들을 뽑아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공부 시간이 국어와 수학으로 몰리다 보니까 결국은 과탐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적당량의 공부를 해서는 과탐의 성적을 끌어올리기 어려운 이유죠. 이것 때문에 결국 과탐 성적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재수를 하면서 초기에 수학이나 국어에 좀 더 공부의 양을 많이 늘려간다고 한다면 3월 이후로는 과탐 공부 시간들을 좀 더 많이 배정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렇다고 한다면 고등학교 때와 다르게 또 재수할 때와 다르게 내가 재수나 삼수에서는 과탐을 잡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들 꼭 고려하시면 되고, 그리고 내가 과탐을 사탐으로 바꾼다고 해서 사탐이 불과 한 달, 2달 내에 1등급 만점이 나오는 과목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혹시라도 국어나 수학이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과탐을 사탐으로 바꿨었을 때 오히려 학습의 부담이 더욱더 커질 수도 있다라는 점도 신중하게 고려하시고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성공재수는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여러분들이 재수를 하게 되어질 때 꼭 이거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뭘 생각해 보라는 얘기냐면 재수는 시작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 시작이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재수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이 재수가 과연 성공한 것인지 아닌지를 대략적으로 결정하는 시기가 벌써 6월은 돼야 돼요. 6월에 내가 평가원 시험을 보고 평가원에서 결과가 나오면 어떤 느낌을 받게 되냐면 내가 시작한 재수가 과연 성공할 것인가 실패한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는데, 사실상 6월이다 라는 얘기는 6월의 모의고사는 내가 시작한 1월, 2월, 3월, 4월, 5월 기간 동안의 학습에 대한 결과거든요. 그렇죠? 그럼 벌써 6월이 되어지면 벌써 때가 늦어요. 왜? 6월부터 시작해서 수능까지 남아있는 기간이 7월, 8월, 9월, 10월 하면 불과 4달 정도밖에 시간이 안 남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재수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 시작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재수를 시작할 때 꼭 이러한 점들을 이해하고 판단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 2025 수능 성적표가 있죠. 내 수능 성적표를 보셔야 돼요. 내 수능 성적표를 보시고 이 수능 성적표에 적합한
학습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모의고사는 내가 평상시에 1등급 수학을 맞았는데 실제 수능 가서 3등급을 맞았다, 수능 가서 4등급을 맞았다. 그럼 이런 분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평상시에는 수학을 잘했는데 수능에서 시험을 못 본 거다. 나는 평상시에 잘했는데 못 봤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중요한 건 모의고사가 아니라 수능이거든요. 이 수능 성적이 내년에 또 같이 다시 이 수능 성적이 비슷한 성적에서 또 수능의 결과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수능 성적이 본인의 진짜 성적이라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내가 수능에서 수학을 3등급이나 4등급을 맞았다고 한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을 잘 판단하셔야 돼요. 내가 과연 대형 기숙학원이나 대형 재수반에 가서 집단식 수업을 듣는 게 과연 유리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 공부를 좀 더 밀도 있게 진행하면서 예습과 복습을 철저히 하고 인터넷 강의를 활용하면서 부족한 과목에 대해서는 1대1 클리닉 맞춤형 과외식 수업을 들어가면서 빨리 국영수를 1월부터 3월까지 완성을 시키고 3월 이후에 전체적인 과목의 균형을 맞추어가면서 사탐이나 과탐의 공부 시간을 늘려갈 것인지에 대한 공부 계획을 세우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따라서 여기에 따라서 월별, 분기별, 단계별 학습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실 거는 수능, 2026학년도에 수능까지의 기간을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지금 당장 재수를 한다면 여러분들의 목표는 3월에 있을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 다시 말하면 약 2달 정도의 공부를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의 성취의 결과를 낼 것인지에 대한 계획 수립이 돼야 되고, 그리고 3월 모의고사에서 내가 목표하는 것만큼의 단계별 계획을 수립했다면 다음 단계는 4월, 다음 단계는 5월까지의 계획 수립이 필요하겠죠. 예전에는 재수학원에 들어오면 일반적으로 그냥 수능 때까지 쭉 간다. 1월이나 2월 달에 재수를 시작하면 한 학원에서 수능까지 쭉 간다의 주의였다면 요즘은 그렇지 않죠. 결국 분기별, 단계별, 월 계획 수립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 학원에 대한 또는 재수에 대한 플랜을 맞춰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에게 맞는 수업의 방식을 꼭 알아야 돼요.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내가 수능 시험을 봤는데 나는 국어는 2등급을 맞았어. 하지만 나는 수학을 3등급을 맞았고 과탐을 만약에 4등급, 5등급을 맞았다고 한다면 결국 가장 문제가 있는 과목은 과탐이겠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과탐보다 수학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수학이라는 것이 인문계든 자연계든 가장 중요한 과목이 수학이기 때문에 수학을 빨리 조기에 공부를 완성을 하고 조기에 기본을 잡아줘야만 이후에 수학의 학습 시간을 줄여나가면서 사탐이나 과탐이나 영어 공부 시간을 늘려나가고 이를 통해서 9월 수시 원서 접수 이전에 공부를 완성도 있게 이끌어 나가야만 수시에서 우리가 원서 지원의 전략을 수립할 수가 있는데, 자칫 수학이라는 공부가 6월까지 또는 9월까지도 완성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2등급과 3등급 번갈아 가는 상황이 오면 사실상 올해 입시에 재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부족한 과목, 국어, 수학, 과탐이나 사탐에 대한 공부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과연 이것이 집단식 수업, 일반적으로 재수종합반이나 기숙학원과 같은 학교식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밀도 있는 자기만의 공부, 자기만의 1대1 맞춤형 수업을 통해서 체계적인 학습 관리를 통해서 수능을 빨리 조기 완성하고 그 다음에 6월 이후로 단과 수업이나 아니면 6월 이후로 재수종합반을 선택하는 것이 맞는지를 잘 판단하셔야 되는데,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3월까지 생각할 거는 뭐냐면 나에게 취약한 과목을 어떻게 빨리 해결할 것인가이지, 국어, 영어, 수학, 사탐, 과탐 4개 과목을 동시에 공부하면서 동시에 모든 과목의 공부 시간을 가져가는 거, 이거 의미 없다. 결국은 중요한 과목들을 3월까지 조기 완성하고 그 3월까지 그 공부들을 기초를 잡아나가는 과정들이 중요하고, 이래야만 6월 이후로 성공적인 재수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이러면서 중요한 부분들이 결국은 뭐냐면 수업과 자기주도 학습 시간에 대한 균형을 맞추는 거. 일방적으로 수업만 듣는 거 좋지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하루 종일 자기주도만 학습하는 거, 이것도 좋지 않겠죠. 수업과 자기주도 학습 시간에 대한 균형을 잘 맞추는 게 매우 중요하고, 그러면서 예습과 복습,
그 다음에 철저한 학습 관리가 병행이 되어져야만 재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우리가 내신 대비가 아니잖아요. 재수는 어찌 보면은 짧게는 쉽게 말하면 짧게는 150일, 200일일 수 있지만 1월서부터 시작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300일 정도의 기간, 또 280일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재수를 진행하다 보니까 한 달 열심히 하고 그 다음 달 공부 안 하고, 한 달 열심히 공부하고 그 다음 달 공부 안 하고가 아니라 꾸준하게 학습을 이어가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꾸준한 학습에 대한 관리는 스스로 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학원 학습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하이퍼리뷰에서는 어떤 학생들이 저희 학원의 재수종합반 프로그램 또는 독학재수 프로그램, 취약과목 독학재수 프로그램에 적합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냐 하면 첫 번째는 집단식 획일화되어진 대형 재수학원에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 두 번째는 학습의 기초가 부족해. 과목별 점수 편차가 커.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보기 때문에 올바른 학습의 습관과 동기부여가 필요하고 학생 맞춤 1대1 수업, 그 다음에 질의응답을 좀 더 깊이 있게 가져가기를 희망하시는 분, 그리고 3월까지 부족한 부분들을 빨리 조기 완성하고 6월 이후로 단과 수업이나 재수종합반에서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춰나가면서 파이널 과정을 진행하기를 희망한다면 결국은 재수 초기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1대1 맞춤형 수업 또는 자기주도 학습, 독학재수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또 성적은 좀 부족하지만 내가 약대나 의대, 수의대나 한의대를 목표로 하시는 재수생들이거나 또는 검정고시 출신의 또 자퇴를 하시고 검정고시 시험을 보고 수능의 고득점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 이런 학생들이 저희 학원에 잘 맞는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 학원에서 진행하는 첫 번째 독학재수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독학재수 프로그램은 저희 학원이 올해 이제 작년도에 계속해서 작년도보다 올해 들어가면서 전체적으로 학원을 리모델링을 했어요. 리모델링을 하면서 조금 더 학생들이 더 넓은 학습의 공간에서 집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학습에 대한 공간들을 전체적으로 다 새로운 디자인으로 꾸몄고요.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오전에 8시부터 저녁에 10시 또는 저녁에 12시까지 학원에서 진행하는 무한관리 시스템을 받게 될 거고요. 매달 전공 모의고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쵸? 아시는 것처럼 이투스 모의고사나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나 이강 모의고사나 종로 모의고사 같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모의고사들이 매달 진행이 될 거고 전과목에 대한 질의응답도 진행이 됩니다. 하이프리뷰에서는 국어, 수학, 영어 또는 사회나 과학 전 과목의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언제든지 질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학습에 대한 계획 수립과 점검, 스케줄 관리, 당연히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그렇죠? 관리 학습이 매우 중요합니다. 학원의 시설만 좋으면 뭐합니까? 학생 관리가 되지 못하면 사실상 학습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학습에 대한 관리를 포인트로 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취약과목 독학재수예요. 독학재수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많지만 독학재수가 가지고 있는 단점도 많아요. 왜냐하면 스스로 많은 시간을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이 효율성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독학재수를 진행하면서 국어나 수학이나 또는 사탐이나 과탐, 영어를 포함해서 이런 과목들에 대한 1대1 맞춤형 수업, 소수 수준별 수업을 연계하게 된다면 조금 더 효과적인 학습이 진행이 되겠죠. 내가 만약에 어떤 과목이 2등급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 그 과목이 독학재수가 가능한 과목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3등급이거나 4등급이면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는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빠른 시간 동안에 성적을 끌어올리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재수를 지금 진행하면 수능 때까지 하는 게 아니야. 결국 재수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지금부터 시작해서 3월, 4월까지가 매우 중요한 시기 때문에 이때까지 공부의 틀을 완성하고 기초를 잡지 못하면 6월이 되어도 9월이 되어도 결국 학습의 부담이 해소되지 않아요. 우리가 작년에 공부해서 실패한 이유가 뭔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조기 완성이 되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주요 과목이. 이게 관건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목적에서라도 취약과목 독학재수가 여러분들에게 잘 맞는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저희 재수학원이 하이퍼리뷰가 대치동에서 20년이 벌써 됐는데 가장 저희 학원에서 특화되어진 프로그램이 바로 성공재수종합반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성공재수종합반은 하루에 약 4교시 정도의 수업의 체계,
하루에 7교시나 8교시 수업을 들으면 수업도 다 지쳐요. 수업 듣다가 지치고 자기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나오죠. 하루에 4교시 정도 수업하고 8시간 정도 자기주도 학습을 하고 이 4교시 수업이 1대1 과외식 수업과 소수 수준별 수업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업에 비해서는 학습의 효과를 2배나 3배를 늘려나가면서 결국 자기주도 학습 시간을 늘려나가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좀 더 자기주도 학습 시간을 늘려나가면서 조기 완성하기에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수업에 대한 시간표도 학생의 취약점에 맞춰서 시간표를 편성합니다. 어떤 학생이 만약에 수학이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수학에 좀 더 많은 시간을, 국어가 취약하면 국어에 좀 더 많은 시간을 배정해서 시간표를 배정하도록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었던 내용들은 저희 하이퍼 리뷰 학원에서 진행하는 독학재수, 취약과목 독학재수, 성공재수 종합반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고요. 학원에서는 이미 재수를 시작해서 공부하고 있는 많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일부 학생들에 한하여 저희가 예약 접수를 받도록 할 거고, 자, 보시는 것처럼 개강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입학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학원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학년도 전년도만큼이나 복잡하고 어려운 재수 또 복잡한 학년도가 되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의 노력, 여러분들의 끈기, 여러분들의 의지를 통해서 또 학원이 가지고 있는 체계적인 학습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성공 재수로 같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